햇빛 들어오는 아침에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휴대폰 열었는데 QLD TQQQ가 하루에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차트가 아니라 아이가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그 한마디입니다. 아빠, 엄마, 우리 집은 왜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요? 이 질문이 나오는 집은 이미 돈이 가족의 분위기를 잡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들이 던진 돈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어른의 계좌로 끝납니다. 예산, 저축률, 자동이체, 비상금, 투자 그리고 그 투자 흐름의 끝에 QLD와 TQQQ가 어디에 끼어야 하는지 진짜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많아지는 비법이 아니라 돈 때문에 가족 표정이 무너지는 구조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공기부터 바꾸겠습니다. 아이 앞에서 돈 얘기할 때 한숨부터 쉬지 마세요. 아직 카드값 문자도 안 왔는데 이미 어깨가 내려가면 아이는 돈을 공포로 배웁니다. 돈은 그냥 도구인데 아이 머릿속에는 돈이 괴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 똑같이 됩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보면 무서워서 판단을 못합니다. 아이 질문 첫 번째, 커서 부자가 되면 예산 안 짜도 돼요? 이거요. 어른 질문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돈 좀 벌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충 써도 되지 않나요?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예산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질수록 예산을 더 세게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새는 구멍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 원일 때는 새는 구멍이 몇 개 없습니다. 커피값, 배달, 구독, 택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월급이 700만 원이 되면 새는 구멍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차 바꾸고, 집 넓히고, 아이 학원 늘리고, 보험 늘리고, 외식 단가 올라가고, 여행도 더 자주 가고, 선물도 더 크게 하고, 이게 다 자동으로 커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편해질 것 같죠? 근데 관리가 안 되면 돈이 많아진 만큼 스트레스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가난한 사람의 절약표가 아니라 부자의 조종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는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남기는 비율에서 나온다. 이걸 숫자로 박아드리겠습니다. 5월 300만 원 버는 분이 매달 60만 원을 남기면 투자율이 20%입니다. 5월 1000만 원 버는 분이 매달 50만 원만 남기면 투자율이 5%입니다. 누가 더 빨리 부자가 될까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비율을 지키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예산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저축액이 아니라 비율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돈은 세 갈래로 나눠서 쓰는 거야. 쓰는 돈, 모으는 돈, 나누는 돈. 이것만 6개월 반복하면 아이는 돈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봅니다. 그리고 어른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이 세 칸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QLD, TQQQ 같은 변동성 큰 투자를 해도 버틸 체력이 생깁니다. 분리 없이 투자하면 떨어질 때 생활비가 겁나서 팔게 됩니다. 그럼 복리는 죽습니다. 복리가 죽으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하냐? 여기서부터 진짜 실전입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하실 수 있게 가정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 550만원, 아이 둘, 대출 상환 월 140만원, 관리비와 공과금 35만원, 보험료 40만원, 통신비 20만원, 교육비 80만원, 차량 유지비 30만원, 식비와 생활비 120만원, 구독과 잡비 25만원 이렇게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순간 한 가지가 바로 보입니다. 남는 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어디가 자동으로 새는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가정이 망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남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남는 돈은 남지 않습니다. 남는 돈은 그 달의 감정이 다 가져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배달, 피곤하면 택시, 억울하면 쇼핑, 아이 울면 장난감.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먼저 떼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게 부자의 방식입니다.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가 먼저 나가게 만드세요. 순서는 이렇게입니다. 첫째, 비상금 자동이체. 둘째, 장기 투자 자동이체. 셋째, 남은 돈으로 생활. 이 순서가 바뀌면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비상금은 현실적으로 얼마가 많냐? 이것도 케이스로 박아드릴게요. 맞벌이이고 둘 다 고용이 안정적이면 최소 3개월치 생활비. 외벌이이거나 수입이 들쑥날쑥하거나 아이가 어리면 최소 6개월치 생활비. 대출이 크고 고정비가 높으면 9개월치까지도 봐야 합니다. 비상금은 수익률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상금은 멘탈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있어야 QLD TQQQ가 흔들릴 때도 안 팔 수 있습니다. 투자는 수익률 게임 같지만 실제로는 멘탈 게임입니다.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투자금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기서 선택지가 갈립니다. 기본형, 성장형, 공격형. 기본형은 시장 전체에 분산된 상품을 중심으로 갑니다. 성장형은 기술주 비중을 더 올립니다. 공격형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QLD와 TQQQ는 공격형 카드입니다. 공격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는 실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 부족입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조건을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조건을 체크리스트로 드리겠습니다.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다. 카드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가 없다. 마이너스 통장을 생활비로 쓰지 않는다. 대출 상환이 연체 없이 돌아가고 있다. 투자금이 생활비 통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추가 매수용 현금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이 6개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면 레버리지는 아직 빠릅니다. 그때는 QLD TQQQ로 가기 전에 먼저 기본형으로 투자 습관부터 단단히 만드는 게 이깁니다. 이제 타이밍 질문이 나옵니다. QLD TQQQ는 언제 사야 하나요? 여기서 제가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으로 사는 순간 그건 투자 아니라 도박입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감이 아니라 규칙이어야 합니다. 규칙을 가장 단순하게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월 1회 정기 매수.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월급날 다음 날 또는 카드값 빠지고 남는 날 본인에게 맞는 하루를 정하세요. 이 규칙의 목적은 수익률이 아니라 흔들림의 면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규칙, 하락 구간 추가 분할 매수. 여기서 하락 기준을 본인 성격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추가 매수, 20%면 추가 매수, 30%면 추가 매수,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미리 정해둔 현금에서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끌어오면 그 순간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공포가 시작되면 결국 저점에서 팝니다. 여기서 QLD와 TQQQ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같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승장에서 TQQQ는 더 빠르게 계좌를 키우지만 하락장에서 계좌를 더 빠르게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TQQQ는 비중을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월 100만원이면 처음부터 전부 TQQQ로 넣지 마세요. 처음 3개월은 QLD 70, TQQQ 30처럼 시작해서 내 멘탈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견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15%를 보고도 잠을 잘 수 있는지, 마이너스 25%를 보고도 가족에게 짜증을 안 내는지, 마이너스 35%를 보고도 약속한 규칙대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이 3가지가 되면 그때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아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축을 오래 하면 억만장자가 되나요?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축은 돈을 지키는 힘이고 투자는 돈을 자라게 하는 힘이야. 근데 어른은 여기서 한 줄을 더 붙여야 합니다. 소득은 돈을 더 빠르게 보내는 힘이야. 그래서 돈의 성장은 3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예산으로 지키고 소득으로 채우고 투자로 키운다. 이게 진짜 공식입니다. 여기서 진짜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월 350만원 세후, 아이 둘, 대출 120만원, 고정비 80만원, 생활비 120만원이면 남는 돈이 30만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QLD TQQQ로 인생 역전,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때 추가 매수할 돈이 없고 떨어질 때 생활비가 무너지고 결국 손절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케이스의 정답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고정비를 한 칸 줄이는 겁니다. 보험을 정리하고 구독을 정리하고 통신비를 낮추고 외식을 줄이고 차를 한 단계 낮추고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을 30에서 80으로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투자율을 8%에서 20%로 올리면 투자 성장은 체급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QLD, 그 다음에 TQQQ입니다. 반대로 케이스가 있습니다. 월 700만원 세후, 고정비가 300만원, 남는 돈이 200만원 이상이고 비상금이 6개월치가 이미 있고 부부가 투자 규칙에 합의가 되어 있다. 이 케이스는 QLD TQQQ를 전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려도 버틸 구조가 있고 추가 매수 카드가 있고 무엇보다 부부싸움이 투자 때문에 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집안 분위기입니다. 집안 분위기 무너지면 계좌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아이 질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죠. 세금은 어떻게 작동해요?
아이에게는 도로와 학교 이야기로 충분하지만 어른에게는 결론이 하나입니다. 세금은 짜증이 아니라 항목입니다. 항목으로 만들면 감정이 사라집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계획이 살아납니다. 계획이 살아나면 투자금이 보호됩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에게 투자 교육을 시키겠다고 경제 유튜브를 틀어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배우는 건 영상 내용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입니다. 아빠가 QLD, TQQQ 얘기하면서 눈이 반짝이면 아이는 투자의 희망을 배웁니다. 근데 아빠가 차트 보면서 욕하고 한숨 쉬면 아이는 투자의 공포를 배웁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예산입니다. 아이에게 오늘부터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돈 시스템 4단계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돈 들어오는 날을 정합니다. 주간이든 월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세 통을 만듭니다. 쓰는 통, 모으는 통, 나누는 통. 셋째, 비율을 정합니다. 처음엔 7, 2, 1도 좋고 6, 3, 1도 좋습니다. 넷째, 모으는 통은 목표를 딱 하나만 정합니다. 레고, 자전거, 책, 어떤 거든 하나만. 목표가 하나면 아이는 버팁니다. 목표가 10개면 아이도 어른처럼 포기합니다. 이걸 어른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월급 들어오는 날 다음 날로 자동이체 날짜를 고정합니다. 둘째, 통장을 3개로 나눕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셋째, 투자 통장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넷째, 투자 통장 안에서 상품을 2칸으로 나눕니다. 기본 성장, 공격 성장. 기본 성장에는 시장 전체 또는 분산 자산을 넣고 공격 성장에 QLD나 TQQQ를 넣습니다. 처음부터 공격 성장만 하면 계좌는 커도 마음이 깨집니다. 마음이 깨지면 결국 끝이 안 좋습니다. 이제 예상 질문이 나오죠. 그럼 QLD와 TQQQ 비중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정답은 없지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은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공격 비중을 전체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 20% 안에서 QLD를 중심으로 두고 TQQQ는 더 작게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공격 20 안에서 QLD 15, TQQQ 5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학습이 되고 손상은 제한됩니다. 그 다음 6개월 동안 본인이 규칙을 지켰다면 그때 공격 비중을 30까지 올릴지 판단하는 겁니다. 규칙을 지켰다는 건 딱 3가지입니다. 급등했을 때 더 넣지 않았다. 급락했을 때 던지지 않았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을 계속 넣었다. 이 3가지를 지켰으면 이미 상위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센스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 TQQQ 장기 투자는 차트 공부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돈 얘기를 싸움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걸 위해 부부합의 문장을 딱 3줄만 만들어 두세요. 우리 집은 매달 얼마를 투자한다. 우리는 급락해도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투자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 3줄이 있으면 시장보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내기 전에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묻는 이유는 돈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표정이 궁금해서입니다. 우리 집은 괜찮은지, 엄마 아빠가 안전한지 그걸 확인하려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차트 열기 전에 예산부터 열어보세요. QLD, TQQQ는 그 다음입니다. 예산이 잡히면 투자금이 생기고 투자금이 분리되면 흔들림을 버티면 복리가 살아남고 복리가 살아남으면 그때 레버리지의 가속이 의미를 가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 질문은 가볍지만 답은 무겁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저축은 시작이고 투자는 성장입니다. QLD, TQQQ는 가속이고 가속은 안전벨트가 먼저입니다. 오늘 저녁 30분만 쓰셔서 통장 3칸을 만들고 자동이체 순서를 바꾸세요. 그 순간부터 아이가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집의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달라집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본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본인 상황을 한 줄로만 남겨주세요. 세후 월소득, 대출 여부, 비상금 개월수 이렇게만요. 그 케이스에 맞춰서 QLD, TQQQ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더 디테일한 시나리오로 이어서 잡아드리겠습니다.